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죠. SBS하고 가짜 제보자 이균철을 지금 고소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23명 고발했죠. 근데 진짜 빨리 고소고발 들어간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예. 왜냐면 얘네들이 이만큼 아무리 화력을 들여도 화력이 잘 안 살아나죠. 이거는 사실은 조국 교수가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하나하나 따박따박. 정말 이 언론과 이 피해자가 이 가족이 나서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언론사나 유튜버나 기자들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도 나서고 이제 조민 씨도 나서고 있죠. 이렇게 해준 게 다른 피해자들이 이제 용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준 거예요. 대응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도 빨리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정말 조국 장관한테 고마움과 빛이 있죠. 요즘 보면은 거의 소송의 계절입니다, 진짜. 정의연, 조선일보하고 채널A랑 여러 언론사들 상대로 거의 1억 원씩 다 손배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윤미향 의원 남편, 대박. 극우 유튜버를 포함해서 전유옥, 조갑재 이런 인간들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33곳 소송. 예, 진짜 엄청날 것 같아요, 소송이. 예, 그리고 박진성 시인 같은 경우는 한겨레 박다혜 기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고소하죠. 강진구 기자 같은 경우도 미디어오늘 지금 언론중재위에 보냈죠. 언론중재위 결과 나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사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한 개인들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확고하게 법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한 개인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이 사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언론은 거의 흉기예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지금 빨리 나서서 이 언론에 대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나서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나마 힘이 있어서 살지만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이렇게 잔인한 사회가 돼야 되냐 이거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이렇게 공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왜 지금 추미애지? 왜 지금인가? 지금 9월이잖아요. 올해를 넘기면 사실은 검찰개혁은 물 건너간다고 봐야 되죠. 내년부터는 대선에 들어가니까.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만 어쨌든 어그로를 끌면 되거든. 그럼 올해 어그로를 끌면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머릿감이 누구예요? 추미애. 추미애를 가지고 윤석열도 살려낼 수 있고 검찰개혁도 막을 수 있으면서 추미애의 차후 행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의 불리한 것도 전부 다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PD수첩 굉장히 셌죠. 최열 사냥하는 거 보면 한경운동연합 최열 사냥한 거 보면은 한명숙이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패턴을 유시민한테 쓰려다가 지금 그거 실패한 거잖아요. 그리고 걔들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은 당연히 조국부터 울산시장 그 다음에 유시민 사건을 터뜨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가려고 했었다는 거. 당연히 이 국임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걸 예상하고 얘네들이 이 시나리오를 움직였다는 걸 그 내부자가 폭로했잖아요. 이렇게 언론들이 지금 MBC나 뉴스타파에서도 지금 윤석열이 홍석현 만나고 다니고 방상원 만나고 다니고 이런 언론사 사주들 만나고 다니는 거 이 천인공노할 만한 이 사건들을 이게 취재하고 있는 걸 몰랐을까요? 싹 다 지금 덮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 거예요. 사실은 얘네들 정광훈 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그로기 상태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을 추미애 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기사회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 윤석열 입장에서도 시간이 필요하죠. 와이프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제는 민주당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어느 정도의 결론에 도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민주당을 압박하셔야 됩니다.
저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180석 몰아준 거에 대한 밥값을 하라고 여러분이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한테 불리한 기사들이 이렇게 많고 정말 천인공노할 만한 기사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민주당은 하질 않아요. 반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해요. 거론조차 안 해요. 그래서 여론이 싹 묻혀요. 정말 이 커뮤니티나 국민들만 정말 이렇게 열심히 소송하고 열심히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거야, 유튜버들이나. 그걸 안 받아요.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웃긴 게 뭐냐? 쟤네들이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추미애를 공격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받아. 그럼 그대로 받아들여. 지금까지 보면은 뭐 김경수, 이재명, 박원순, 조국, 추미애, 윤미향 정말 이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기득권에 도전하면서 친일이라고 하는 이 영린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쟤네들은 가만두지 않잖아. 노무현 대통령부터 봤겠지만. 근데 저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기둥이 되고 진보당이 기둥이 되는 사람들, 이 개혁에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 하나하나씩 저렇게 죄도 없이 쓰러져 가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한두 마디 해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한두 마디 해주고 가만히 있어요. 공격을 하거나 쉴드를 쳐주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해. 근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자기의 정말 중요한 그 자산을 잃어버리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조홍천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조홍천이 갑자기 추미애 장관이 애티튜드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얘기하면서 일종의 확진 평양에 빠져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 박용진이 얼마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정의당이 추미애 장관 위력에 행사했다면 입장 밝히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문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해요. 지금 어저께 추미애 장관 아들이나 추미애 장관 고소고발하면서 얘네들을 고소고발한 애들이 소위 태극기 부대 애들이고 이 이균철이라는 게 안철수 사람이고 얘가 신원식의 참모장이었다라는 것들이 싹 밝혀졌잖아. 그리고 걔네들이 정과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들이 쏟아낸 것들이 다 가짜뉴스라는 게 웬만큼 다 밝혀졌잖아요. 이렇게 딱 한 풀이 꺾이는 이 시점에서 화력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 시점에서 조홍천이나 정의당이 구원투수로 나섰다라는 거예요. 이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홍천이나 박용진이나 이런 애들 불씨를 살리고 불씨를 틔우면서 계속해서 이슈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입 열면은 조중동이 다 써주고 네이버가 다 써주는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박용진, 김혜영, 금태섭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개파를 대표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안에 있는 수십 명의 누군가를 대표해서 조홍천이 얘기하는 거지. 조홍천 혼자 생각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홍천의 패턴을 보시고 박용진의 패턴을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튀는 사람들이면 절대 단소홍천을 받을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추미애를 왜 공격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짓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왜 민주당을 공격하냐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쓴소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진짜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민주당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너무나 필요한 거고, 그리고 열린민주당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어디서 숨 쉴 데가 있겠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사람들이 500만이 후표를 포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저는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 비판하지 말라고,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 모양이 된 거라고. 120석이나 180석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정당이 된 거고, 정말 수박 같은 인간들이 뒤에서 암약하면서 지문도 남기지 않고 그냥 친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지지자들이 준 이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뒤에 숨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민생보험 몇 개 통과했으니까 이랬다라고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총선의 결과는 민주당만 행복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민주당만 행복해지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이 총선의 결과는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 불행해질 뿐이에요, 결국엔. 민주당도. 왜? 그 꿈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동지고 지지자고 유권자를 다 버리고 자기 꿈만 이뤘기 때문에 그 꿈은 좋은 꿈이 아니에요. 그 꿈을 붙잡고 있는 분들은 진짜 민주당 빤 거지. 민주당이 종교가 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초선 의원 12명이 공수처법 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백혜련이랑 박범계가 나와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를 하거든요. 같은 법사위에 있으면서 지금 국회가 개원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리고 공수처법을 얘기한 지가 지금 수년째인데 그 법사위 내에서도 공수처법에 대한 의견 일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각자 다 따로 낸다라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선 의원들이 왜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까?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중진들하고는 공수처법 논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얘네들의 목적이잖아. 백혜련이나 박범계를 보면요. 마이크 앞에서, 화면 앞에서 얘기할 때하고 얘네들이 실제 낸 법안을 보면은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현실보다 후퇴한 안들을 만들어내면서 밖에 나가서는 공수처법 개정해야 된다고 하고 개혁진보를 얘기하거든. 제가 볼 때는 초선들이 그거에 대해서 빨리 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선수 쳐가지고 법안을 낸 거지. 그러니까 후자당 올라갔고 박범계랑 백혜련이 낸다고 하거든. 지금 백혜련이나 박범계 안이 만약에 초선의 안보다 훨씬 더 후퇴한 안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안을 찬성해주는 의원들의 이름을 여러분 면밀히 보셔서 다음에 반드시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공수처법 개정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에서는 공수처법 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법안을 만들어 놓고 하는 척 하고 있는 거든.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 요즘에 민주당 비판을 많이 하는데요. 이건 비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 민주당 내 껍데기들은 가라. 그리고 우리는 진짜 껍데기들을 이제는 골라놔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야 된다. 우리가 조용히 앉아서 민주당이 뭐 할 거다라고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한 3달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시간이 없네요.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